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시면 손을 꼭 잡아보세요. 삼청동 거리, 쓰러진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소녀. 주변 사람들은 취객인가 봐 관여하지 말자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소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고등학생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평범한 소녀 박지민의 용기 있는 선택이 펼쳐낼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성북구 끝자락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창문 틀은 비가 오면 곰팡이가 피고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이면 언제나 할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약초향이 코끝을 간지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향기를 따라 할아버지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방 안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이 더 눈부셔 보였습니다. 저는 박지민입니다. 17살 명성여고 2학년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민아, 그래. 어서 와라.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겠네요.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는 날은 항상 특별하니까요. 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어떤 날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또 어떤 날은 저를 자신의 누이로 착각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지민아, 이리 와봐라. 오늘은 내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마. 저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곳곳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강? 아니면 돈?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집안의 가풍은 따로 있단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우리 집안 가풍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늘 진료를 해주셨고 때로는 약값까지 대신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산골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어.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약을 지어드리고 매주 찾아가 상태를 살폈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고맙다는 한마디를 남기셨단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값진 말이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내게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주마.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테니. 할아버지는 기억이 온전한 날이면 항상 저에게 의학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작은 공책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보면 먼저 의식을 확인해야 해. 괜찮으세요? 하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보는 거야.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계속되었고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의 정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더니 곧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맑은 시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맑은 시간은 보통 오전에만 잠시 찾아왔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 쉬세요. 저는 학교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태영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지민아, 학교 가는 길이구나. 오늘은 어때? 할아버지는 오늘은 아침에 저를 알아보셨어요. 응급처치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아버지의 눈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식당 보조와 아파트 청소 일을 번갈아 하시며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용돈이야.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 아버지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돈을 세는 손가락에 작은 상처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할아버지 치료비 견적서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 부담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받아. 내가 쓸 돈이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결국 저는 돈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돈을 할아버지 약값에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씻으러 가신 후 저는 할아버지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깊이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모습 그대로 고요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나지막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가방 속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공책과 아버지가 주신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걱정과 작은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명성여고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친구들은 무리지어 새로 산 화장품을 자랑하거나 주말에 다녀온 카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교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한번 빨면 조금씩 색이 바래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교복과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야, 박지민. 또 편의점 김밥이야? 어제도 그거 먹었잖아. 옆자리 아이의 놀림에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아침에 준비한 참치 김밥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약값을 아끼려고 학교 급식비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얘는 진짜 짠돌이야. 저렇게 아끼면 뭐해? 가방도 1학년 때부터 그대로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적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 공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응급처치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우리 집안 가풍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되새기니 주변의 놀림도 낡은 교복도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공책과 할아버지 약값에 보태기로 한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 집안의 가풍을 저도 꼭 이어나가고 싶다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 오늘의 하루가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삼청동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먼 길이었지만 고즈넉한 한옥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나마 집과 학교에서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골목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메인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옥의 처마 밑에서 사진을 찍고 전통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니 길 건너편 카페 앞에서 한 노인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대부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취객인가 봐요. 관여하지 말자고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요. 그 말들이 제 귀에 차갑게 꽂혔습니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학생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우리 집안 가풍이야.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와야 한다고. 가방을 꼭 쥐고 할머니가 쓰러진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까이 다가가니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응급처치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침착하게, 지민아. 내가 배운 대로 해.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가냘픈 숨소리가 들렸지만 불규칙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을 확인해. 할머니의 목을 살짝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도울까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급히 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보니 오른쪽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뇌졸중의 징후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시면 손을 꼭 잡아보세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은 채 머리를 약간 높여 호흡이 편안하도록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학생 뭐 하는 거지? 의사인가? 어린 학생이 무슨?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상태에만 집중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학생이 응급처치를 했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했어요. 기도 확보하고 의식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잘했어요. 신속하게 대처해서 다행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도 같이 갈래요? 보호자가 없으신 것 같은데. 순간 망설였습니다. 집에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병원까지의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학생이 응급처치를 한 학생인가요? 네.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환자분은 뇌동맥류 파열로 위험한 상태였어요. 학생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예후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덕분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께서 깨어나셔서 학생을 찾으세요. 간호사를 따라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학생,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면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제 교복교표에 멈췄습니다. 명성여고. 그렇구나. 할머니는 교표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할머니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에 늦게 돌아가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테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행동했고 그 덕분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교복이나 편의점 김밥,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삼청동에서의 작은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도운 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인지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교문에 다가가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야, 저기 봐. 완전 비싼 차다. 누구 차지? 유명인 왔나? 호기심에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가보니 교문 앞에 검은색 전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이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 차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방송이 울렸습니다. 2학년 3반 박지민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와주세요. 반복합니다. 2학년 3반 박지민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와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던 일 때문에 지각 처리가 된 걸까요? 아니면 누가 저를 괴롭힌다고 신고라도 한 걸까요? 복도를 걸으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옆에 어제 제가 도왔던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우아한 자태로 앉아 계셨고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 지민이 왔구나. 이리 오렴. 담임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한 톤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고 그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이분을 소개할게. 신세기 바이오테크 회장님이신 윤미경 회장님이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세기 바이오테크? 그 유명한 제약회사? 그 회사의 회장이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제가 도운 분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 회장님이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제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학생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제 삼청동에서 쓰러진 저를 구해준 학생이지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인가요, 지민이? 내가 윤 회장님을 도왔다고? 담임 선생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네. 그냥 쓰러진 분을 도왔을 뿐인데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윤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단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뇌동맥류 파열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하시더구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보답하고 싶어서 왔단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렴. 윤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이가 드물구나.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되다니. 윤 회장님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렴. 직통번호야. 24시간 연결돼.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종이에 금색 글씨로 윤미경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받아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미소로 답하시고는 교장 선생님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구나. 지민아, 다시 한번 고맙다. 윤 회장님이 떠나신 후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지민아,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니.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작할 시간이니 교실로 돌아가렴. 교장실을 나와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진짜 신세기 바이오테크 회장님 만났대. 대박, 우리 반에 히어로가 있었네. 자리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님의 명함이 책가방 안에서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학교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도 말을 걸어왔고 선생님들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꿈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거실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남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은 험악했고 그중 한 명은 아버지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월급이 나오면. 아버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끝났어.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이미 2,500만 원이야. 뚱뚱한 남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아, 내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구석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운 날인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 딸이었나? 예쁘네. 남자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 돈 갚을 생각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 딸내미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제 딸은 관계없어요.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해. 아니면 다음엔 더 심각해질 거야. 남자들은 협박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할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아버지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00만 원을 빌렸는데 2,500만 원이 되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픔이 2배로 커졌습니다. 진동으로 깨진 거실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주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 가족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치우는데 문득 가방 안에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윤 회장님의 명함.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해도 될까? 아니, 그건 너무 뻔뻔한 일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님의 명함을 손에 쥐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도움을 청해도 되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내일 아침 전화해 봐야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윤 회장님께 연락드리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동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윤미경입니다. 단호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박지민이에요. 그저께 삼청동에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아, 지민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무슨 일이니? 친근한 어조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게 할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아버지가 사채를 빌렸고 이제는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뻔뻔한 부탁을 한 것일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민아, 주소를 알려주겠니? 지금 바로 가마.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오시는 걸까요?
정말 도와주실까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일을 나가신 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혼란스러워 하셔서 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홀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달려가 문을 열자 윤 회장님과 3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2사람은 변호사처럼 보였고 다른 1명은 경호원 같았습니다. 지민아, 잘 있었니? 윤 회장님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우리 집을 보시고 놀라실까봐 걱정됐지만 윤 회장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니? 윤 회장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험악한 얼굴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을 해결할게. 윤 회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할아버지를 맞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 친구의 어머니예요. 잠시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큰 혼란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셨다고 했지? 훌륭한 분이셨겠구나. 윤 회장님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윤 회장님을 도울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어제의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리고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주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어제의 그 사채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윤 회장님과 변호사들이 보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뚱뚱한 사채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기운에 사채업자들이 주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기 바이오테크 회장 윤미경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말에 그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박태영 씨가 빌린 원금은 600만 원이죠?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얼마가 되는지 우리 변호사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중 1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금과 적법한 이자를 합해 7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지불할 테니 모든 빚을 탕감하고 차용증을 돌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자가 더. 윤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불법 사채업으로 고소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거래를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그 단호한 목소리에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차용증을 내밀었고 변호사가 준비한 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 회장님의 경고에 사채업자들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다정한 미소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생명의 은혜를 갚는 거란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료비도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서 지원할 거야. 또 최고의 치매 전문 병원과 연결해 줄게. 믿기지 않는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적이 있어. 그때 결심했지.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윤 회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단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윤 회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지민아,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윤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 학생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열려. 우리 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인데 내가 참가해보지 않을래?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학생이 전국대회에 나간다고요? 저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실력이야.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전문 트레이너를 연결해주고 필요한 장비와 교재를 지원한다면 윤 회장님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의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기록하면서 그 지식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거든요. 해볼게요. 결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해. 다음 주부터 방과 후에 특별 훈련을 시작하자.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윤 회장님이 연결해준 전문 트레이너에게 응급처치법을 배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은 병원으로 옮기셨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약물 치료 덕분인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지민아,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맑은 눈으로 물으셨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실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윤 회장님의 믿음, 그리고 제 안에서 자라나는 꿈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경연대회 일주일 전 집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모두 대피해.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에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가가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넌 누구냐? 적군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 시절의 기억이 현실과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경연대회를 준비하며 배운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란스러워할 때는 억지로 현실을 주입하지 말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야 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군입니다. 지금 상황을 살피러 왔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
지금은 안전합니다.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천천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직되었던 할아버지의 몸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할아버지를 침대로 안내하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였습니다. 서서히 할아버지의 호흡이 안정되었고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의 주치의에게 어젯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민 양의 대처가 정말 훌륭했어요. 전문가도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경연대회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저는 작게 느껴졌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윤 회장님의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예선, 준결승을 거쳐 결승에 올랐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승 과제는 복합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혜와 훈련에서 익힌 기술을 모두 발휘했습니다. 금상 수상자는 명성여고 박지민 학생입니다. 발표가 들리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가 금상을 받았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받는 순간 객석에서 윤 회장님과 아버지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시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라는 것을. 시상식이 끝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경연대회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최신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맑은 정신으로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저에게 약초와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지식을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지민아, 내가 의사가 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는 것. 특히 할아버지처럼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윤 회장님의 지원으로 의학 특별 과외를 받으며 의대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확고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세기 바이오테크 복지재단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병행하지 않아도 되었고 얼굴에서 지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지민아, 이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날만 올 거야.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12년 후,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민 뇌질환 클리닉 개원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이 되었고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드디어 제 이름을 건 클리닉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민 선생님 축하합니다. 동료 의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날이 올 것이라고는 17살 그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클리닉의 특별한 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저도 그 가풍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리본 커팅식을 준비하는 동안 문득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 회장님이었습니다. 12회가 지났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에 하얀 가닥이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윤 회장님, 달려가 인사드리자 윤 회장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민아,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될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윤 회장님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선물이야. 오늘 오시지 못해 아쉽구나. 선물을 받으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셨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영혼은 분명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지금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윤 회장님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셨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리본 커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리본 앞에 섰을 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에서의 고단했던 나날들, 할아버지의 가르침, 삼청동에서의 우연한 만남, 경연대회에서의 성취감.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본이 잘리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윤 회장님이 다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지민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 작은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보세요. 윤 회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도 중단되었겠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회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지.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야. 곧 시판될 거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통받으셨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온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 할아버지의 가르침처럼.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저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윤 회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드디어 제 클리닉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무료 진료 환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고 낡은 옷차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성을 다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끔 길을 잃기도 하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이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두려움이 할머니의 눈빛에도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이겨내 보아요. 따뜻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진료비 영수증에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 저희 클리닉에는 무료 진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약을 타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값진 말이라고 하셨던 고맙다는 그 한마디를 저도 드디어 들었습니다. 하루의 진료를 모두 마치고 클리닉에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